지금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는 날. 자, 언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걸 조합 설립 인가로 바꾸면 거의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내 화살표 쭉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었는 날부터 며칠 내, 120일 내 분양 신청 흘러긴 소유자에게 기간 등을 통지하고 일간 신문에 공고를 다 해야 돼요. 자, 며칠 내? 120일. 언제부터 120일?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는 날부터.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이네. 그리고 며칠 연장하고 20일.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끝나면 분양 신청을 현황을 기초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 운수에게 뭘 받고? 인가,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그러나 이런 경미한 변경을 신고한다. 여기서 시험에 나온 거 보면 1번 지문에 불이익받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해서 나온 적 있잖아요. 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은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불이익받는 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어야지. 그 다음에 요거 5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때도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입니다. 요거. 이런 거 참고할 때 한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자, 관리처분인가 신청할 때 마지막 날짜 나오는데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서 시장운수 등에게 제출해서 인가를 받잖아요. 그 전에 사본을 조합원들에 보내서 며칠상 볼 수 있게 30일 열람케 하고, 그리고 인가 신청하면 30일 내에 인가여부 통보합니다. 30일 이상 30일 이내.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여부 있죠. 요거 주민건강 며칠? 14일. 며칠 내 인가 여부? 60일. 딱딱 외우는 거예요. 요거 14일. 야가 30일. 이러면 됐어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고시는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등과 손실보상에 협의한다. 다음 날부터 90일인데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인데 다음 날을 뺄 수도 있고 사업 시행 인가고시된 날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과 손실보상에 협의하는 것은 며칠 내 하라? 90일. 언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된 다음날. 그렇죠. 그런 문장을 지금 찬찬하게 읽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 요거 94번 통과하시고 95번. 그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설계에 들어가야 되죠. 그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아, 여기 있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그자가 분양 예정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그자가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명세와 가격인데 종전 땅 건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었는 날 기준. 이 표현 속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부터 다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하나 주는 거, 그렇죠?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 여기서 가진 수만큼 주겠다. 4개든 5개든.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재개발이요, 재건축이요. 재개발로 가면 안 돼. 재개발은 공익사업인데 왜 이러세요? 재건축이 사적 개발이라니까. 재건축을 과밀역제권역이 아닌 지방에서 할 때는 가진 수만큼. 그래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하나에, 투기과열지구는 하나, 지방이라도.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거나 국가지자체, LH 등에 줄 때는 가진 수만큼. 과밀역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은 몇 개까지? 3개. 공통으로 투기과열지구면 하나.
내가 가진 전용 면적 가격 범위에서 원하면 60 이하 하나 더 받을 수도 있다. 60. 그는 몇 년간 못 팔고? 3년. 상속이야, 뭐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재개발할 때 여러분, 재개발의 관리처분은 한 개 건축물의 대지는 한 필지가 돼야 되지만 주택 단지는 그러하지 않다. 알죠, 이거? 그 다음에 재개발은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지만 지상권자는 제외. 분양 대상자 제외. 재건축은 전원 동의받으면 전원 동의받은 것이 우선할 수 있다. 또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저 정비사업 시행하면 철거되거든요. 그럴 때 그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자 등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계약을 해지를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 한다, 시행자한테 한다. 시행자라고 한 사람들 있죠. 내가 주파수 다 알아요, 지금. 해지권은 토지 소유자 당사자가 는 문제지. 그리고 검전만한 청구가 시행자. 그리고 저 구상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다 알지 뭐. 종전 땅 건물을 사용 수익 못하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을 때부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 동의받으면 괜찮다.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 언제 철거해요, 원래? 관리처분 인가받고 철거하죠. 그 전에 미리 철거할 수도 있죠. 그래, 막 이래가지고 중학생들 다리 떨고 이러면, 건축물 소유자의 어디 가서 동의받고 시장 운수에 뭘 받으면? 허가. 이게 107번을 한번 봐야 되는데, 보세요. 시장 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공사 완료되면 누구 찾아가서 뭘 받아요? 준공인가. 그러면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할 땐 준공인가 받고 안 받고? 안 받지. 공사를 공고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시장 운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 실시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필요하다면 관계 행정기관 등등등등에 가다가 실수를 맡길 수도 있다. 다 끝나고 이제 준공인가 하고 공부에 고시하고 LH가 시행자면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 결과를 시장 운수에게 통보하면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이중을 받으면 안 되지. 시장 운수 등은 111번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이것저것 갖춰져 있으면 해당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그 입주행자가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러거든요. 이 지문. 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 및 공사료 고시 떨어지고 지체 없이 청약을 하고 토지 분할해서 그 다음에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한다. 기출문제 있는 거 알죠, 이거? 박스 처리해서 순수 골로 시효하는 거. 준공인가 및 고시, 그 다음에 청약을 하고 토지 분할, 그 다음 니꺼 내꺼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그러면 다 지어서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새로 지어진 집 등의 소유권 취득한다. 다음 날이요.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언제 해제?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관리처분 계획서를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그런 거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제될 때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거든요. 자,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떨어지면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신청하죠? 지체 없이지. 이럴 때도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도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야. 청산이야 뭘 다 하는 거 뭐. 자, 118번. 청산금은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자신 있는 개발법, 정비법은 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건축법은 자신 있는 거잖아요.
아이, 건축물은. 자, 고층 몇 층 이상? 30층 이상 이거나 높이 120. 초고층은 50층 이상 이거나 200m. 뭐 또 있는데 또 있네. 건축법에서 리모델은 대수선하거나 증축 또는 뭐까지? 개축.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대수선 또는 증축, 공동주택. 일반 건물. 그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건축법 적용 안 받는 거 알죠? 그런 것들은 뭐, 에이, 이 용도 지금 언제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공작물, 옹벽 담장 몇 미터 넘어야? 2미터. 저 굴뚝하고 철탑은 6미터. 오, 태양 에너지 이용한 발전. 오, 그 다음 나머지 탑들은 다 4미터. 기계식 주차장은 8미터 이하인가? 고가 수준은 8미터 넘는 거. 기계, 지하 대표는 30 넘는 거죠. 그렇죠. 에이, 이런 거 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적. 그러면 주요 구조물은 내기, 바보, 지주. 대수선. 내력벽 정설 해체하거나 30 이상 수선 변경. 그렇죠? 기둥, 도, 지붕틀은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용도 변경은 반드시 기억할 점은 시장문수 구청장. A광역시 B9, 그럼 B구청장. A도 BC, 그럼 B시장.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 케이스 문제 3년 연속 나왔어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뭐 떠오르죠. 자산점. 그러죠?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업지역, 좀 500인 이상이면 건축법 다 적용한다. 그죠? 이게 전면 적용 외에서는 그 도로 관련된 거 2개, 건축성 관련된 거 2개, 방화지구, 대지분할 제한 이 6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결정 쪽에서는 요거 꼭 외워놔야 돼. 사전결정 통지받고 몇 년 내,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고 거기 안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없어진다. 허가권자는 시군구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광역시 특별시당은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허가할 때만 그 사람들이. 그것도 공장 창고는 제외되고. 자, 허가 제한기간. 꼭 외우셔야 돼요. 건축허가 하지 마라. 제한기간 몇 년? 2년 플러스 1년. 이런 건 천천히 읽어보면 되는 거고. 뭐 특별하게 31번에 건축 신고 대상 있죠, 여러분.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물 건축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되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 그 다음에 단순 수선.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높이 3m 이하 증축을 할 때. 그 다음에 공장 지을 때, 공업적 안에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 2층 500 이하 공장. 저 읍면 시골에서 농사용 축사, 작물재배사, 저 각종, 가만히 있어봐요. 온실 400, 창고는 200. 신고 몇 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 1년 플러스 1년. 허가는 2년 플러스 1년. 여기 얘가 참 자주 나오거든. 150이고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다. 맞죠? 150이고 3층 건물에 대한 내력벽을 정설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다. 틀렸지? 3층은 아니지. 3층 미만. 자꾸 이하, 미만, 이하. 미만, 이하 다른 거 알죠? 그럼요. 완전 다르지. 그럼요.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다 신고 대상. 자, 36번.
몇 년에 착수 안 하면? 1년. 플러스? 가설 건축물 나오면, 자,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존치 기한 다 3년. 가지다 조금. 그 외에 우리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말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있지요. 동행, 재보고, 전람회 등등등 신고 대상인데 신고 대상 중에 면적 있는 게 4개잖아요. 농업용 뭐 비닐하우스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경비용은 10, 야외 흡연실은 50제곱미터 이하일 때 신고한다.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 요거 한번 나온 거.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에 일부가 동의하지 않은 놈이 있으면 시가로 팔으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공유 지분은. 몇 개월 이상 협의하고 3개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주택법에 또 나와야 되지 이거는. 건축 허가를 받고 2년이 가도록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연장 1년, 그죠? 주택법은 할 수 있다. 그렇지, 이제. 여러분, 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1000제곱미터 1%? 파파파파 해야지, 이런 거는. 1000 이상 건물 지을 때 안전관리 예치금 공사비 몇 프로? 1%. 여기 43번 보세요. 200 미만이고 3000 미만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 자격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용도 변경 케이스 문제 나올 때 4층에 병원을 뭐 용도 변경한다는가? 그 문제 있었잖아요. 4층짜리 병원 해놓고 얘는 뭐 옥상 광장 설치하세요. 틀렸잖아요. 옥상 광장 몇 층 이상? 5층. 그 다음에 얘는 대수선인데 4층짜리니까 공사 대수선을 위한 공사할 때 건축사가 해야 되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있죠. 일대만 건축사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럼 3층 이상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니까. 사용검사 이런 것들은 뭐 안 해도 되니까. 임시사용 승인기간 외워놓고 몇 년? 2년. 이게 50번 보세요. 조경만 물어보면 5천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대지가 얼마 이상일 때 조경해야 돼요? 200. 5천 넘는 땅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대지 조경 200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조경했지. 옥상 조경한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 조경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3분의 2가 조경할 면적이 50% 넘어가면 50%까지만.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공장 지을 때, 공장 크기 1500 미만일 때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자, 이거 중요한 거.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적용해야 돼. 공개공지는 문종이 탄원수기 나쁜 친구 업무시설을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지을 때 어디다가 지을 때? 1준 상준 안에 지을 때. 그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 100분의 10 이하에서 기내자 같은 걸 설치한다. 그걸 뭘 완화해줘요? 용적률 또는 높이자 1.2배. 그렇지. 60일 정도 골라 할 수 있고. 도로 뭐 이런 것들은 60분 꼬갈.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건축물 지을 땅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지만 공장 지을 때는 3천 이상. 오케이? 축사는 뭐 아닙니다만 이건 다 할 것이고. 뭐 건축선이니까 뭐. 자, 66번.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그 수직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걸어하지 않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그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 68번 하지 마세요. 국토법 헷갈리니까. 68, 69 하지 마셔요. 70번도 안 해도 돼요.
자, 옥상광장 몇 층 이상? 5층. 난간 높이 1.2. 헬리포터 11층 이상 1만. 오피 74번 안 읽어보. 오피스텔의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 부분에 여닫옷은 창문 설치하면 잘못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에서 설치해야 될 겁니다. 1.2m 이하 여닫는 창문 설치할 때. 이건 뭐 우리 다 아는 거고. 1조건 높이자 나오면 혹시 안 나온 지 좀 됐는데 전용 일반 주거 나오지요? 그럼 무슨 방향? 정극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로부터 뭐 1.5m 뛰어라. 만약 건물이 9m 넘어가면 높이 2분의 1 뛰어야 된다. 모든 건물.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외에서는 공동주택만. 공동주택도 어디서는 제외하고 중학교 1학년,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제외하고. 그거만 알아놓고 2층 이하로서요. 로서. 이거나가 아니고 로서 8m 이하 건물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1조건 아예 배제시킬 수도 있다. 에이, 지하층 2분의 1 모르면 같이 이제 가셔야지. 81번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산입하지 않는다. 뭐. 83번.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물이라고 왜 캔티레버식 건물 그림 그리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몇 미터로 후퇴한?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물 하면 1m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후퇴하고 남은 부분이 바닥 면적 되는 거예요. 건축물에 노대 나오면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한다. 이런 거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산입하지 않는다.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몇 미터마다? 4m마다. 그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나머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얘들은 용적률 산정할 때 빼는 거 알지요? 용적률. 연면적에 지하층하고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 필로티,避難안전구역 대피공간, 나들의 용적률 산정에 넣고 빼고 뺀다는 거 알고 케이스 문제 나오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대지 분할 제한. 아무리 분할해도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용도 미지정 60. 승강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으로서 비상용 승강기 몇 미터? 31m 초과할 때 비상용 승강기 하나 더 추가. 처음 들어봐요. 매일 들어보죠. 엘리베이터 매일 들어보죠. 자, 이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일부 해제. 국토교통부 시도지사는 5년 내 목적에 해당하는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는 거. 계좌 접보, 개발제한구역, 자연구역 접도구역 보전, 산지. 그래도 안 나온다. 쓱 한번 봐놓으면 만에 하나 나오면 훨씬 다릅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변경할 때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용도지역 지구구역하고는 관계 없다. 한번 읽어놓고. 건축 협정 체결할 때 전원 합의로 협정 체결한다는 게 과반수로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협정 쪽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해서 알아들어가지고 그거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나오든 안 나오든 하는 이익보다 그냥 접고 깔끔하게 가는 게 훨씬 더 크다. 정신건강에 좋다. 자, 이행강정 1년에 몇 회? 2회 이내입니다. 2회 10그릇 안 돼. 2회 이내입니다. 한 번 내지 2번까지만 부과하는 거예요. 누가 부과하게요? 허가권자. 이때 이제 이행강제금은 그렇죠. 신건용허 7, 8, 90. 그 네 가지가 중대 위반이잖아.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곱하기 면적 행 금액의 70%, 80%, 90%, 100%니까.
나머지는 뭐 100분의 10 곱하기 면적 이렇게. 이행강제금은 실질적으로 농지법이 더 중요한 거 알죠? 자, 우리가 주택법은 뭐? 에이,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세대당 얼마이야? 85. 저 시골에서는. 저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몇 가지? 원룸형, 단정연령, 단정 다세대. 원룸형은 전용 면적 얼마이야? 50. 그 다음 전용 면적 얼마 이상이면 두 칸으로 나눌 수 있다? 30. 간선시설 이런 건 뭐 21 8돌? 왜 이거 어저께 한 듯한 느낌이 확 드네. 너무나도 가까운 듯한 느낌이. 21 8돌 별개 단지. 에이, 저 리모델링이 나오면 대수선만 하거나 증축이 되잖아요. 대수선만 하기 위한 리모델은 10년만 지나면 돼요. 증축은 몇 년? 15년. 사용검사 승인으로부터 몇 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30%까지. 이 범위 안에서 세대수 늘릴 수 있다. 15%. 세대수 늘리는 방법 위로 가는 것. 수직 증축 몇 개층?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 (3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A 공구 300, B공구 300 알죠? 등록 20, 20 만.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차. 등록이 말소되고 2년 안 된 놈은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등록증, 대여등,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이지. 말소를 시켜야 돼요.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그게 논점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등록업자가 거짓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말소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면 영업정지만으로 끝날 수도 있고 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반드시 뭘 해버려야 돼? 말소. 얘는 영업정지 1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는 하여한다, 할 수 있다로 내지를 않아. 영업 1년 기간에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라고 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한 놈이다. 등록증, 대여 등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말소를 해버립니다. 영업정지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 주택조합이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건설을 할 때는 등록업자와 임의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고용자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국가 지자체, LH나 지방공사 등은 주택건설할 때 따로 등록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예, 아까 얘기한. 주택조합.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동네는. 무조건 나오죠. 양이 워낙 많고. 815에 리모델은 아니야. 자, 리모델 조합 만들 때 동의에 한 동만 하면 3분의 2. 단지 전체 할 때 동별은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런 조합 맹글 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 만들 때는 시군구에 가서 뭐하고? 신고. 이거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신고. 85 이하 한 채는 가져도 지역조합은 될 수 있죠. 원래는 무주택자이거나, 그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인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놈은 지역조합은 될 수 있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20인 이상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거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다 지어서 사용 검사 받는 날까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되 20명 이상이 되는데 이때 임대주택을 짓는 건 포함하고 제외하고.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역조합을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몇 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몇 년 내? 2년이요? 3년이요?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보고 3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해산여부 결정. 그건 3년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조합 설립인가 하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라.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공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 짓겠다고. 몇 년 내 착수해야 돼요? 5년 플러스 1년. 다 지어서 들어간 사람 사용 검사.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 설립인가? 받는 날 다 지어서 사용 받는 날까지 50% 이상 유지하고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짓는 건 빼고. 이 말 진짜 이해가 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총회 의결을 할 때 100분의 10 이상 출석하면 되는데 창립 초에 임원회 스님 해임 시공자 해산 이런 거 할 때는 20% 이상. 저런 거 나오거든 시험에. 자, 요거 24번 주택조합원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리모델 조합이면 리모델링 허가. 자, 25번 진짜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쩍 워낙 자주 나오니까. 언제부터 교체 안 된다. 지역 직장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교체 등을 할 수가 없다. 설립인가 후에 조합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 50% 미만 되면 그 법에 한해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정 세대수 바뀌어가지고 50% 미만, 이 두 개. 사망으로 인한 결혼이 생겼을 때는 50%가 관계없죠? 이것도 중요하다. 조합원 추가 모집, 충원되는 자가 자격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언제 기준? 자, 그래서 확인받아가지고 추가 모집했지? 변경인가는 자 보세요.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이제 조금 될 것 같아요.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라는 표현이 익숙하죠? 익숙. 옳다구나. 익숙.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임원의 결격사 여긴 거 알죠? 여기만 지역조합 에이 당연한 거고. 조합원 모집한다고 시군구에 신고할 때는 50% 사용권입니다. 50%.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80% 15%. 허허 맞잖아요. 좀 또 천천히 얘기 또 해야 되나 또. 조합원을 모집해도 되겠냐고. 시군구에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 그때는 50%야. 신고해서 모집했잖아. 일정한 요건 갖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지. 이 인가 신청할 때는 사용권 80%, 소유권 15% 아니요. 다릅니다. 그래.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 등등으로 결혼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드디어 조합 설립인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시군구 정장은 주택조합이나 조합 구성원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설립인가 받은 경우 명령처분 위반한 경우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요거 기출 문제가 없고 새로 들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없지.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참고로 볼게요. 주택조합 발기 임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 운영 계획, 자금 집행 실적 등 일정한 수료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매년입니다. 참고로 줄 한번 딱 쳐놓으세요. 자금 운용 계획 등을 매년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5년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36번 주택조합 발기는 모집 신고한 날부터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발기는 조합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이건 아까 저 얘기한 건데 또 나왔네. 드디어 38번하고 39번 나왔지요?
자, 조합 발기는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럼 몇 년? 2년 정기 연립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합 설립했죠? 설립 인가 받고 몇 년? 3년 된 날까지 뭘 못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해산 여부 결정한다. 사업계획 승인 몇 년? 3년. 발음도 비슷하다. 사업계획 승인 3년. 자, 44번. 주택 상환 사채는 LH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하는 거 알죠? 누구한테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업자는 보증받는 거. 기명으로 무기명으로. 기명으로 몇 년 내 돌려주고. 빨리 3년. 그 3년 언제부터 언제? 야, 이게 겉으로 볼 때 작아 보여도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 엄청난 걸 오늘 하루에 5시간, 4시간에 집어넣는데 대단한 겁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해도 5시간 아니요. 와, 이걸 내가 이 코감기로 코가 막혔는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한 사람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앉아서, 아니, 농담을 했는데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떡해 또. 아, 진짜. 아, 박수는 또 이따 쳐야지. 지금 대충 치려고. 끝나고 쳐야지. 자, 제가 농담으로 하지만은 나는, 보세요. 내 요령 안 부리죠? 그럼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그 기가 감흥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저렇게 선생들이 애를 써주는데 지금 저 뭐 잘난 척 학원들 2주, 3주 된다. 종강했다니까. 안 해, 수업 안 한다니까. 뭐 당신들 알아서 하라, 이렇게. 근데 민법쌤도 중개사법쌤도 우리가 마지막 정리해주겠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참 고맙지,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 학원이지만 합격률 진짜 높은 이유가 있는 거라. 그래서 합격합니다, 그죠? 그럼 합격하지. 이거 뭐 대단하다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됐는데. 아니, 이런 건 뭐 간단한 건데. 이거 다 나온 거고. 이게 금방 얘기한 거, 주택상환사채 있죠? 자, 3년 초과할 수 없다 했죠. 그것은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이렇게 한번 딱 읽어놓으면, 저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얘를 안 내고 얘를 정답 처리했거든. 아, 여기였구나. 왜 등록업자가 발행하고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효력이 없어진다 해서 2번 연속 답 처리했거든. 중개사 쉽게 나왔는데 관리사 시험에서는 이걸 냈더라고.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인데 무슨 뭐 입주일까지인가 뭐 입주 가능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떠들어 놓은 건요, 의외로 이렇게 툭툭툭 걸릴 수가 있어요.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자, 이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 단독을 30호 이상 지을 때, 한옥은 50, 공동은 30세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 지을 때, 대지는 만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승인권자는 특히 신경 쓰지 말고, 그 사업 주체가 LH다. LH.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나올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간다. 그 다음 이거 꼭 외워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 승인 여부 통보? 60일. 60일. 600세대는 하도 해가지고 드디어 떴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가 나오는 게 여기 나옵니다. 매도 청구 있지요.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면 남은 땅 전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그 위에 있는 건물도 포함하고 그 전에 몇 개월 이상 미리 협의하고 3개월. 그 다음에 95% 못 갔다. 80% 넘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10년 이전부터 보유한 사람 뺀 나머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매도 청구해서 공동주택 빼앗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내거든, 이런 부분들은. 있다 없다만 판단하면 돼요. 자, 공사 시작.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5년. 연장은 1년. 자, 600세대 이상은 잘 보세요.
다시 600세대를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지요. 그러면 A09 300세대, 그죠? 먼저 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는 5년 내에 착수하면 되잖아요. 다 지었어요. 그런데 600세대 하겠다고 해놓고 최초 공사를 5년 가도록 안 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뒤에 게 안 되잖아. 다시 이거 있어서 그래. 헷갈려서 그래. 여러분 죄 없어요. 자, 제가 잘못한 거죠. 600세대 짓기로 했으면 A09 300세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5년이 가도록 아무 짓 안 해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A09는 다 했어. 다 했어. 그리고 이제 B09 들어가야 되잖아. 얘는 착공 신고일부터 몇 년 내만 들어가면 되거든. 근데 2년 가도록 공사 안 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야가 일부 해버렸으니까. 그거 알아듣죠, 이제? 그래. 사업계획 승인 취소? 할 수 있다는 거 알죠? 자, 경매 공매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아파트 질 땅이 날라갔다. 부도 파산 났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래도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그러하지 않다 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다 갈아놓으면 돼요. 요거는 저 빈칸 용어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의 75%, 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한 조합은 10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짓게 할 수 있다. 보통은 얼마까지? 75%. 조합이 지을 때는 100%, 85 이하로 지어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60번은 한번 참고로 볼게요. 국가나 지자체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국민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국가가 가진 땅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건설하겠다. 건설한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매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50% 이상을. 소형주택 짓겠다. 국가 땅을 그놈한테 우선 팔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국가 지자체는 우선 매수 임차한 자가 몇 년 내? 2년 내 주택 건설 안 하면 다시 빼앗아갑니다.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합니다. 이거 자주 들은 기억은 없죠? 제가 딱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문제풀이할 때. 요새 잘 안 나와서 하면서. 그래서 오늘 살짝 읽어놓고. 자, 60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려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 팔으라고 요구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경쟁입찰로 채비지 면적이 얼마까지? 2분의 1. 여러분 채비지라고 아까 개발사업 시행자가 땅 팔아가지고 비용 조달하려고 조성한 땅이잖아요. 채비지를 조성했단 말이에요. 개발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국민주택 용지로 그 채비지 팔아라 이 얘기거든. 그럼 걔들한테 우선적으로 팔겠다는 얘기예요. 2분의 1 음양에서. 63번은 수용인데 이건 뭐 낸 적은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잠깐만. 주택법이죠, 주택법. 주택법에는 국민주택을 지을 목적에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만 수용이 됩니다.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공적 주체죠. 얘들이 뭐 지을 때만. 국민주택. 그럼 등록 없잖아요. 주택조합은 죽었다 깨도 강제 수용 안 됩니다. 그거만 알면 됩니다. 줄 치지 마세요. 백여사님, 줄 치지 마세요. 냅두세요. 안 중요합니다. 오늘 짠하네, 다들. 사용검사 신청한 며칠 내 사용검사하고 10월 보고. 여기 공동주택은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동별 사용검사. 세대별은. 임시 사용 승인은 세대별로 오케이? 오케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알죠, 우리? 사용검사 다 짓고 난 다음에 땅의 일부가 재판을 통해서 실소유자가 땅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 입주자한테 팔아라 이 얘기 아니야? 그럴 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들어가면 전체 면적이 5% 미만일 때만 2년 내 통지돼야 되고 안 팔면 소송할 때 4분의 3 동의였고 그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한테 구상할 수 있고 소송하면 이기면 그 결과는 입주자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시가로입니다. 당연히 4분의 3 동의 5% 미만 2년 내 통달 이렇게. 이 71번 여러분 주택 공급 들어갈 때 사업 주체 여기부터 보세요.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건설회사는 시군구 찾아가서 모집한다고 뭘 받아요? 승인. 독립시설에 모집할 때는 시군구에 가서 뭐하고? 신고해요. 보통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한다고 입주자 모집에 승인 받아야 되고 독립시설은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 있죠. 얘들은 당연히고 야들이거나 얘들이 50% 초과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라면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받거나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보통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군구에 가서 승인받아야 모집한다며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영상 자재 목록표 만들어서 제출해줘야지. 그러면 만약에 자네들은 승인 안 받는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걔들은 모집한다고 승인 견본주택 지을 때 지었으면 그걸 제출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 찍어서 기본적으로 사업주체들은 시군구에 제출해줘야 돼요. 그걸 제출하면 몇 년 이상 보관. 그렇지. 입주자들이 보여달라면 언제든지 보여줘요. 업체가 부도나가지고 대리석을 조달 못하면 저 목록표하고 그 이하 품질로도 할 수 있어 없어요? 기억나죠 그거? 기출문제. 영상물 2년 이상 보관. 또 이게 어려운 거 나왔다 이제. 여러분 건설회사가 이제 다 왔어. 이제 내가 10분 만에 다 끝낼게요. 농지법은 뭐 금방 하죠. 그건 뭐 중요하다고. 어차피 농지법 지금 당장 풀어 2개 다 맞힐 겁니다. 여러분들. 왜 선분양 후시공이잖아요. 선분양 후시공을 할 때 사업주체가 아파트 땅이제 그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잖아. 그 땅을 압류 같은 거 못한다고 부기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부기등기는 언제까지 하라고?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 신청할 때.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입주자 모집해서 아파트 다 지었잖아. 그 지어진 주택, 아파트 거기다가 압류 못한다고 부기등기 해야지. 언제까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때. 건설회사 이름으로. 건설회사 보존등기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누가 압류했다 전부 무효.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다 지어가지고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 내 명의로 등기 신청 가능한 날. 그죠? 까지 기간 동안에. 그 땅이나 주택을, 건설의 주택을 제3자에게 팔아먹거나 담보 설정하거나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시오. 그 표현을 꼭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인데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그 주택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입주 가능한 날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후 며칠? 60일까지 기간 동안에 입주 예진자 동의 없이는 저당권 가등기 담보 같은 거 설정한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다시 한 번 더.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다 지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즉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 그 다음에 부기등기 하는데 국가 등은 안 해도 됩니다만은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 신청할 때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부기등기 이후에 누가 압류했다 전부 무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는 거 알죠? 투기과열지구만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전월부터 속아봐야 12개월간. 이거 투기과열지구는 2개월간 5대1 코딱지 10대 그것만 중복됩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초과? 2배.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2개월 동안 5대1 코딱지 10대 분양가 상한제 둘 다 대상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관광특구안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는 이건합니다. 이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52층인데 높이가 120m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분양가 공시하는 거야 뭐.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 어디다 둔다고요? 시, 군, 구 그거만 알면 돼요. 요 81번 한번 잠깐 볼게요.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을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는 그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분양가격, 그 다음 결정된 인근 매매가격 비율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의무 거주 기간이잖아요. 최대 몇 년? 5년. 상황마다 달라지지만 그야말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직접 거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년? 5년. 이런 것들은 괜찮으니까. 자, 83번에 조정 대상 지역도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자, 투기과열지구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월이다 년이다? 년보다 급격히 감소한 곳을 심의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범위를 최대한으로 해라, 최소한으로 해라. 맨 끝에 보세요. 그 목적을 달성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한 3년 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하다 별짓을 다 합니다. 국토교통부 시도지사는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얼마 이상 감소? 30%. 그것이라면 공급 해당하여 공급 유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투기 과열지구. 자, 요것도 한번 86번. 투기 과열지구 지정된 곳에 시도, 시군구, 지자체장이죠. 자치단체는 그 주택 가격 안전된다라고 사유가 없어지면 장관, 시도지사한테 가서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자, 87번은 뭘로 고쳐야 될까요? 반기마다. 반기마다. 반기. 전반기, 후반기 그 얘기예요. 전반기, 후반기 그 얘기지. 그래서 1년마다를 1년에 2번으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반기마다 심의회 소집해서 고스톱을 결정한다.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면 입주자로 선정된 분양권을 못 파는 거죠.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내 명의로 뭐 할 때까지 등기. 등기. 소위 등기일까지 기간도 전매 안 된다. 상속은 괜찮습니다만은. 등기 안 해도 몇 년 동안만 금지시켜라. 5년. 5년 넘어가면 분양권 팔아도 뭐라 할 수 없다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매행위 제한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세대원의 건물이나 생업상 사정 등등등등으로 사업주체에 뭘 받으면? 동의 받으면 전매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으로 이전해서 파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알죠? 부기등기 하는 거야 뭐. 나머지는 (93번) 보세요. 리모델링은 시군구 허가사항이라고 딱 외워놓으세요. 신고 없죠, 신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 뭐든지 간에 전원 동의 얻어서 시군구 허가 받습니다. 리모델 조합을 만들면 한동안 하면 75%잖아요. 잠깐만, 여러분 좀 신경 쓰시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었잖아. 한동만 하려고 만들었을 때는
3분의 2 동의 얻었을 거 아니요. 전체 한다고 만들었을 때는 과반수 3분의 2잖아. 지금 조합 만들었잖아요. 야가 리모델링 허가 받으려고 하면 동의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한 동만 한다고 조합 만들었다. 그럼 70? 동의 받아야 리모델 허가 해준다니까? 전체 한다고 했다. 조합 만들었다. 그럼 또 동별 50. 전체의? 요거는 이제 리모델 허가할 때, 허가 받을 때. 조합이 아니면 다 전원동의입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시군구의 거주자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 95번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있죠? 이거 우리 정비 기본계획과 똑같이 외우라 그랬죠? 몇 년 단위로? 10년. 몇 년마다 선보고? 5년. 주민공란 며칠? 14일. 그럼 30일 내에 지방의회는 의견 제출 들어가면 돼요. 좀 전에 한 거고. 저 98번에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시군구 찾아가서 안전진단 요청하는 거 알죠? 안전진단 받아라. 99번에 혹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우리 한번 한 적 있잖아요. 3주차 동영에서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네? 40년. 그 75% 이상 갱신 청구하면 4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약정 체결한 후에 2년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증액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드디어 농지법입니다. 여러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땅에 대한 임대차는 지상권 설정한 거로 본다라고 한 거 알죠? 에이. 1091, 330. 1091, 330. 가축들을 2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꿀벌 10통, 축사는 121, 판매액 120만 원. 상속받은 자는 농사 안 지을 때 얼마까지만 가져? 만. 상속받았더라도 농사 지을 때는 관계 없다. 주말 체험 영농 첫. 농지증은 시구 없면. 농지증 발급 신청 며칠 통지? 4일. 영농에서 면제되면 2일. 이건 개정되기 전에 만드는 거라. 이게 오리지널이죠. 10년간 보존. 자, 13번에 여러분, 농지 전용할 때 개인들은 전용 허가나 신고한다고 그랬죠? 국가나 지자체는 농지전용 협의지. 농지전용에 협의를 마친 농지취 들어갈 때는 농지증 내고 안 내고? 안 내. 그러다 농지전용에 허가나 신고한 자는 농지증 내야 되죠? 오케이? 영농계획서는 면제하지. 주말 체험 영농하고 똑같이.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한 자가 소유할 때는 영농계획서만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은 받아야 됩니다. 농지증은 발급받습니다. 주말 농장하고 똑같네. 똑같아. 주말 체험 영농. 농지증은 발급받죠? 영농계획서만 면제. 이게 위탁정령. 3개월 이상 국외, 미국 여행. 국내가 아니고 3월 이상 부상으로 치료. 임신 중이나 아기 낳고 몇 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위탁경영이 됩니다. 6개월 미만일 때. 농지 소유자가 전용 허가 등을 받고 2년 내 목적사업 착수하면 그 사유 발생 후 몇 년 내? 바로 1년.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은 몇 개월 내 발효하고? 6개월. 자, 누구 찾아가서 몇 청구?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이거 21번 고쳐야지. 25%. 앞에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괜찮아. 25%입니다. 이거는 뭐 즉시 시행이니까. 이행강제금 25%. 매년 몇 회? 1회. 농지 보전 부담금은 전용한다는 말 들어가면 다 내야 됩니다. 전용허가, 전용협의, 전용신고. 그런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뭘 예치하고? 복구비를. 대리경작자 지정하면 대리경작자 있지요? 지정일로부터 10일 내 예고하고 지정하거든요. 예고일부터 며칠 내에 의견 제출한다? 10일.
이 지정 예고하고 지정하는 게 대리경작이거든. 자, 대리경작자 이거 외워놓으세요. 100분의 10. 콩 10가마 중에 1가마. 2달 내에 줘야 됩니다. 땅 주인 안 받으면 지게에 지고 법원 뒷마당에 쿵 던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지게도 지고 가야지. 지게 안 접었죠, 여러분? 아무리 힘 좋아도 요령 없으면 그거 못 일어나요. 근데 시골 할배들은 나이 8, 90대도 지게 거뜬하게 지고 다녀요. 평생을 졌기 때문에. 요령이. 내가 예전에 군대 딱 휴가를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삼촌들은 밭에 뭐 일을 할 일이 있어요. 그래 내 할아버지가 삼촌 아버지는 뭐 엄청 잘 지는 거야. 그래서 니 한번 해볼래? 그래 군인이니까. 지게 했어요. 버버버벅거리니까 이거 몸은 멀쩡한데 이걸 못 지나 하면서 면목 엄청 맞은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갑자기 툭 나오네. 콩 1가마 줍니다. 2달 내줘야 돼요. 지게 지고. 자,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3년. 자, 요 임대차 요거 작년에 요 그대로 시험 나왔잖아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3년. 자, 각종 시설, 온실, 비닐하우스는 5년. 설치해서 할 때는 5년 이상.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고. 자, 29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누가 하고? 시도지사가. 진흥지역은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 그러면서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 수질 보존 등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게 보호구역. 바꾸면 안 됩니다. 농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돼 가지고 농업 경영에 이용할까? 이거는 진흥구역. 진흥구역의 용손 확보 등등등등 나오면 보호구역. 이거 작년 나온 거. 농업진흥지역은 녹관, 농자. S만 지정하는데 특별시 녹지는 제외. 32번 하지 마세요. 안 나올 것 같아요. 33번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사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농사 안 짓는다고 또 처분 명령 날라오면 안 되니까 누구 찾아가서 농어촌 공사, 매수청구 들어갑니다. 자, 34번 농어촌 공사는 매수청구 받으면 감정가격으로 매수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니죠? 그때는 감정가로. 자, 여기 35번에 원래 농지 전용 허가는 장관인 거 알죠?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입니다. 장관 이름도 잘 어렵다.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하지 이걸? 거기 농업, 축산, 식품부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농림부 장관님 줄여서. 그죠? 자, 이 원래 장관인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천 미만이면 시군구, 3천 3만 사이면 시도, 3천 이상 3만 미만. 그죠? 넘을 때만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 여기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는 3만 미만이 시군구, 3만 30만이 시도, 넘을 때는 장관. 이게 36번에 여러분 잠깐만 농업인 주택 지을게, 유통가공시설 설치할게, 연구시설 설치할게, 시험, 양의양시장 설치할게 하는 것은 전용 허가다, 신고다. 신고해, 신고. 허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시군구에 가서 농지 전용에 신고. 이때 농지 보존부담금 낼까 안 낼까? 내야지. 전용만 들어가면 다 낸다니까요. 자, 이게 이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입니다. 농지를 주목적 사업의 현장 사무소, 부대 시설, 이에 준한 시설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거나 매설한 용도로 일시사용한다. 그러면 나중에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 가서 일시사용에 허가를 받는다. 자, 이때 돈을 뭘 예치한다고요? 복급이. 농지를 그 대신에 썰매장 하려면 여름에는 안 되잖아요. 겨울에 지역 주차장 등으로 일시 사용할 때는 이건 타용도 일시 사용의 신고.
자, 39번에 농지보존부담금은 공시지가 100분의 30. 만 원이면 3,000원의 부가금액이 날라올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하다가 농지 중개하잖아요. 농지를 사가지고 창고 같은 거 용도로 전용을 한다. 그럼 땅 살 때 땅값만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30%만큼의 농지 보존부담금을 추가하여 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돼요. 100분의 얼마? 30. 요거 빈칸용 나온 거. 농지 보존부담금 내야 할 자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뭘 때려버려요? 가산금 때린다. 가산금 때린다. 가산금 때린다. 100분의 3. 전용 허가 등을 받은 자가 공사, 중지 등의 조치명령 위반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농지법에. 요 놈만. 그러면 여러분요. 거짓 부정하게 전용 허가 받았다. 농지 보존부담금 내지 않았다. 그러면 전용 허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만 강제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공사 그만해라! 했는데 건져버린 놈들이. 농업진흥지역 속의 농지를 전용허가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 부정하게 전용허가 받은 자는 5년의 징역, 땅값만큼 벌금. 농지소유 제한 위반하거나 등등 거짓 부정하게 농지점 팔고 5년 이하 땅값만큼 벌금.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토지 강의만큼 벌금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 마지막인데 저 맨 마지막 끝 보세요.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이 센지 쉬운지 알 수 있잖아요. 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젊은 총각들이야 뭐 처녀 총각이야 뭐 별 근데 이 시험을 합격하려고 도전한 자체만으로 알아도 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진짜 찬양받아 마땅하다는 그 결과가 합격을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합격을 하면 더 좋은 거지만 그것이 결과가 안 좋다 해가지고 굳이 인생에서 끝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극히 일부의 과정에 불과하고 다시 시작해서 공부 다시 하면 돼요. 별거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겠죠? 시험장 가면 딱 하나만 명심하세요. 우리 공법 분명히 1장에서 2개, 2장, 3장 2개, 주택법에서 2개, 건축법에서 2개. 이 정도는 분명히 낯선 부분에서 낼 수 있습니다. 인식을 하세요, 그냥. 그럼 그런 거 나오면 표시했다가 표시해 놓을 거 아니에요? 다 풀고 마킹하고 천천히 보면 우리 기출문제 하다시피 어이없는 표현이 정답 처리된 게 2-3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찍고 그 다음 다 했는데 도저히 5문제가 답을 모르겠다. 그럼 그 중에 내가 찾은 답 중에 가장 안 나온 답이 있죠. 3번이 3개밖에 없네. 나머지 3번 하세요. 무조건 정답은 번호당 8개씩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2, 3, 1, 2, 4 이렇게 하지 말고 4, 3은 확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걱정해봐야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나는 합격할 거야 라고 담담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는 겁니다. 꼭 최선을 다하고 오셔야 돼요.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